존경하고 친애하는 강남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론본 1, 2동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으로 유난히 길고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부는 가을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수해로 피해를 보신 분들의 피해 복구와 지원에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침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해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구청장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민선 8기 주요 정책과 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있어 한번 시작하면 시대 상황이 변하거나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도 중단하기 어려운 행정의 속성을 무겁게 받아들여 모든 일에 있어 시작부터 신중을 기하고 오직 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만 가라는 의미로 행정의 뜻을 되새기길 바라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이번 민선 8기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출범하여 7월 8일까지 22일 동안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을 보좌하여 단체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기조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렇듯 법에서 인수위원회 제도를 명문화한 것은 원활하고 내실 있는 사무인계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단체장 임기 시작과 동시에 추진력을 갖고 지역을 위해 일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인수위 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에서 제시한 정책 방향은 기존에 추진하던 것과 차별화된 점을 찾아보기 어려워 다소 실망스러웠으며 준비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전히 민선 8기의 정체성과 방향성은 오리무중인 것 같아 먼저 민선 8기 구정 방향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7월 취임사를 통해 강남 재도약을 알리며 경제 활성화와 그린 스마트 시티 등 민선 8기 강남구 발전 방향에 대한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취임 후 100일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연과 혁신 기술이 공존하고 그린 스마트 도시라는 비전은 제시하셨지만 이 비전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과 세부 추진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8월 언론 보도를 통해 밝힌 주요 구정운영 방향은 세택부지 행정 복합타운 조성, 컴팩트 시티 조성, 재건축, 드림 지원 DF 구성, 양극화 해소, 글로벌 관광명소 개발 등입니다. 먼저 이러한 핵심 사업과 그린 스마트 도시와의 연관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민선 8기 성공적인 구정 수행을 위해 어떤 전략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택부지 행정복합타운 조성, 탄천, 양재천 내 작은 요트 선착장 조성 사업 등은 서울시 등과의 협의가 없으면 추진이 어려운데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덧붙여 관계기관과의 구체적인 사전 협의 없이 구청장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타당성 등을 조사하는 용역 등의 낭비성, 소모성 예산 편성은 없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 8기 공약 및 역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 예고되었고 지난 30일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경우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고 6급 1명을 감원하는 내용으로 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라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비용 추계서가 미첨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비용 추계서를 생략해도 된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는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되는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자 하는 경우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비용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위 법규인 조례를 근거로 비용 추계서를 생략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기구와 정원에 관한 비용은 고정비이기 때문에 관련 안건을 검토하면서 재정 부담 요인을 사전에 점검해야 하므로 해당 안건 심사 전 비용 추계서를 의회에 제출 바라며 또한 비용 추계 제도의 목적이 지방 재정의 안정성 관리를 도모하는 데 있으므로 행정 편의적으로 비용 추계서를 생략하는 일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민선 8기 조직 개편 사항을 주민 설문조사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인 조직 개편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의사결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향후 대의회 관계 설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은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남구 보건소 조직은 5과 1소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월 5일 기준 인원은 총 288명입니다. 구 본청에 다른 국가 비교해 봐도 상당히 큰 조직일 뿐만 아니라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관리의 전초기지로 그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바 인사와 조직 운영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칙에 따라 보건소 6개 부서 중 건강관리과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부서장은 보건, 의료 관련직 또는 행정직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날로 커지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과 보건행정의 복합성을 고려해 볼 때 보건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지방 간호사무관인 건강관리과 외에 나머지 5개 부서장 모두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보건소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사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향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직 부서장인 중대재해예방실은 11명, 뉴 디자인국 소속 부서의 현원이 15명에서 26명인 점과 비교해 볼 때 기술직 부서인 보건소의 경우 한 부서에만 9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부서별 업무 형평성이나 균형에도 맞지 않고 부서장 한 명이 많은 직원을 감독하고 업무를 총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건강관리과의 경우 각 동별 방문 간호사가 배치로 인해 질병관리과는 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인한 것이지만 특정 부서에 업무나 인력이 집중된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업무 분장 및 인력 배치, 필요하다면 부서 신설도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 추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재정을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은 정확한 세입 추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5년간 세입 예산행 및 세입 결산행 현황을 보면 그 차액이 적게는 944억, 많게는 3,135억 원으로 여전히 강남구의 세입 추계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행정의 목표나 비용은 예산을 통해 결정되고 추진됩니다. 특히 세입의 범위에서 세칠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세입 추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수 추계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입 추계의 적절성 여부와 세수 영향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요양병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다시 수탁기간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 구의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요양병원 수탁기관인 참여원과의 당초 위탁기간은 2014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였는데 현재까지 참여원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본 의원은 당초 위탁기간 만료 시점에 행복요양병원 관련 사무를 민간 위탁으로 수행할 것인지 구에서 직접 수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참여원과의 소송 건수와 소송 원인 및 소송 결과, 패소 원인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병원 운영과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소송 쟁점 사안 대부분 참여원이 집행부에 보고했으나 집행부의 승인을 거쳐 진행했기에 우리가 소송에서 패했다고 생각하므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유엔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 14.4%를 기록하여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이 비율은 점차 확대되어 2025년이면 고령인구 비중이 20.3%에 이르러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더욱이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맞이하는 초고령사회는 노인 빈곤, 노인 부양비 상승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 우울, 고독사 등의 문제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에서 제시한 92개 공약 사업 중 노인 관련 정책은 경로당 운영 지원 확대 및 스마트한 환경 조성 하나밖에 찾을 수 없어 2년 조금 넘게 남은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정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선 8기 노인 복지 사업과 방향에 대해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국가 및 지자체 각종 사업과 정책은 이제 초고령 사회가 그 기준이 될 것으로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한 강남구만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노인 복지는 노인 일자리와 여가 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입니다. 먼저 우리 구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시비 매칭 사업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3년간 집행 내용을 보면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사업이 중단되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집행률이 75%가 넘지만 불용액만 보면 20억이 넘습니다. 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상당 금액 예산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소득이나 요건이 맞지 않아 강남구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남구 현실에 맞는 대상자 선정 기준 도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령 사회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사회 경제적 손해가 될 것입니다. 대상자 선정이 제한적인 국시비 매칭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 수준이 높고 전문직이 많은 강남구 어르신들이 맞는 일자리 사업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와 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노인의 복지 욕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켜 줄 만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통계청의 2020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여가 시간은 6시간 51분으로 그중 미디어 사용이 3시간 50분을 차지하여 어르신들은 여가 시간 대부분을 TV 등 미디어 사용으로 보내는데 그것을 알 수 있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시설인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를 보면 시니어 프라자를 제외하고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인 요양센터 또는 제가 노인복지시설인 데이케어 센터를 함께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함께 운영함으로 인해 공간 및 인력 부족, 복지 서비스 질적 저하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이유는 여가복지시설에 따른 기능의 복지시설이 함께 운영될 경우 각각의 운영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서초 구립 요양센터와 같이 규모가 있는 단독 노인 의료복지시설 건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노인 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 모두 양재천 이북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별 복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현재의 노인 여가복지시설 강남구 규모와 어르신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초고령 사회에서는 현금성 복지보다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다양한 취미, 사교, 교육, 건강 프로그램 등 사회 참여를 활발히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는 물론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예방적 노인복지 및 지역별 균형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양재천 이남지역에 강남다운 제대로 된 노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제안하는데 본위원회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지난해 재정 자립도는 58.9%, 2013년 75.9% 대비 21%나 하락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제일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구청장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남구에 40년 이상 거주한 강남 토박이 구청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강남구 현안을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강남구 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되 현실에 맞지 않거나 비용 투입이 대비 효과가 저조한 사업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의 지지 없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추진력을 잃게 되니 각종 현안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구의회와도 적극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건 의원님의 일괄 질문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대 의장님, 전인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정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07회 강남구의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는 김영건 의원님이 일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8월 폭우로 인한 수해 복구와 지원에 대한 마무리, 그리고 향후 수해 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셨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 우리 군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상가, 도로 등 많은 시설의 침수, 파손 피해가 있었고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이재민 대피소 운영, 수해복구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피해 주민을 지원하였고 신청기간 중 신고하지 못한 주민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하여 신고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지대 하수안고 신설공사, 맨홀 추락 방지망 설치, 도로 동공 예방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6일에는 시의장님을 포함한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침수 피해 예방 관련 각종 공사 추진을 위한 시비 편성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당부해 주신 바와 같이 향후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민선 8기 구정 방향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총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 스마트 시티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몇 가지 사업들과 그린 스마트 시티와의 연관성, 그리고 민선 8기 구정 수행을 위한 전략과 아이디어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7월 저는 시임사에서 강남의 미래 준비, 경제 활성화, 그린 스마트 시티, 강남의 제도약, 살기 편한 도시, 계층 포용 동행 등의 분야별 구정 추진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비전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린 스마트 시티는 민선 8기 구정의 주요 추진 방향을 나타내는 여러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린은 자연과 사람의 공존, 더 나아가 생명 존중을 담고 있으며 스마트는 강남의 풍부한 인프라와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누구나 편의를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언론 보도에 나왔던 세택부지 행정복합문화타운 조성, 콤팩트 시티 조성, 재건축 드림 지원 TF 구성, 양극화 해소, 글로벌 관광명소 개발 등은 민선 8기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들이므로 이 사업들은 그린 스마트 시티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분야별 구정 주요 추진 방향과 두루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민선 8기 87개 공약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와 이를 함축할 수 있는 구종 슬로건 공모 등 민선 8기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일련의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매년 주요 업무를 선정하여 민선 8기 공약 주요 사업에 반영하지 못한 제반 여건 및 시대적 흐름을 반영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구정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정 주요 사업에 대해 주민보고회 등을 추진하고 구의회, 구청 직원,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유, 열린 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쉽고 빠르게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 강남 디지털 주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플랫폼은 통해 구정을 주민과 공유하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선호도, 의견 등을 반영하여 더 나아진 강남을 주민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인사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인력은 업무 특성상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전문성 못지않게 종합적인 행정관리자의 역량도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리자의 행정 역량도 중점을 두고 인사 운영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피력하신 바와 같이 향후의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리자의 전문성과 행정 역량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인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립행정요양병원 의수탁 관련 소송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2014년 노인 전문병원인 행복요양병원을 임대형 민자사업인 BTL 사업으로 건립하였습니다. 민간 위탁 운영기관 공모를 통해 의료법인 차배원 의료재단과 2014년 4월부터 5년간 의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16년부터 현재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절실히 요구되는 의료복지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적 분쟁 해결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선 8기 노인복지 사업과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최근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의 요구는 양적 증가는 물론 그 질적인 내용 면에서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활기찬 우리 동네 경로당 만들기에 대해 권역별 어르신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 8기 구정을 운영하면서 매년 중점 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변화하는 구정 환경 및 시대적 흐름을 적기에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주민 체감하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 분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증가하는 어르신 인구와 늘어나는 복지 요구 해소를 초점을 두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연순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영대 의장님, 전인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영건 의원님 구정 질문에 대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행정국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 스마트 도시와 세택 부지, 행정복합문화타운 조성과의 연관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은 주민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원스톱 행정 서비스와 문화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노후화되고 분산된 청사로 인한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강남 구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문화시설, 녹지 공간 등을 제공하여 강남의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택부지 행정복합문화타운 조성사업은 서울시 등과의 협의가 없으면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민선 8기 주요 공약 사업으로 현 청사부지와 세택부지를 교환하여 행정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고자 서울시와 협의를 하였으나 서울시는 항해원역 일대 복합개발 계획에 따라 부지 교환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시구 공동개발 방식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내년 세택 복합개발 기본계획안 구성 용역 발주 시 우리 구 행정문화복합타운을 포함하여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 중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용역 진행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비용 추계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 추계서를 생략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위 규정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비용 추계서 제출이 누락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안건 심사 전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 의사 결정에 대하여 의회와 소통하는 등 향후 대의의 관계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결정에 있어 그 방향과 내용에 중요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는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상생하고 협력해야 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강남구와 구민을 위해 더 나은 구정이 펼칠 수 있도록 항상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조직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특정 부서에 집중된 인력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증원한 인력입니다. 점차 코로나19로부터 일상으로 회복해 나가는 단계로 감염병 대응 및 예방 체계 유지에 필요한 인원을 제어하고는 인력 축소 및 재배치, 업무 전환 등 해당 부서와 고민하여 합리적으로 조직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미영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기관과의 구체적인 사전 협의 없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진행하는 사업 타당성 조사 영역 등의 낭비성, 소목성 예산 편성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청장님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민선 8기, 공약, 주요 업무에 대한 소관부서, 전문가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쳤고 청장님을 비롯한 소관, 국소장 또한 면밀히 검토하여 확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역을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사전 절차 중의 하나로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자체 심사 및 정책 연구 용역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예산 낭비 사전 차단과 구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언 감사합니다. 저도 기획경제국장으로서 더욱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민선 8기 조직 개편 사항을 주민 설문조사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해당 주민 설문은 지난 9월에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민선 8기 공약 주요 사업안에 대해 주민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구정 운영의 기초 자료로 참고하고자 진행한 조사입니다. 보도된 기사를 저도 확인하였으나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사는 기사 타이틀처럼 민선 8기 조직 개편에 대한 주민 설문을 한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인 민선 8기 공약 주요 사업안에 총 87개에 대해 개별 주민 입장에서 어떤 사업이 더 필요한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참고로 설문조사 결과 행정문화 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전체 선호도 1위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세입 추계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과 세수 추계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세입은 크게 구세와 세의 수입, 보조금으로 구성됩니다. 세외 수입은 증지 수입, 과태료 등 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부가 징수하는 세금으로 세입에 큰 변화가 없으며 보조금은 국 11호 지원 금액이 세입 예산액 대비 큰 변화가 없고 추가 보조금은 간주 처리를 하고 있어 추계와 실제 세입의 오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전체 세입의 33.4%를 차지하는 구세 중에서도 재산세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와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 등으로 재산세 세입 추계에 어려움이 있고 서울시로부터 일반 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우리구 현실에서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2019년도에 3,135억 원의 세입 오차가 발생한 주된 사유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정부의 부동산 과표 현실화 정책으로 재산세와 부동산 교부세가 세입 예산액보다 817억 원 증가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발생액으로 인해 2,226억 원의 세입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부터 3년간 재산세 평균 증가율 21.2%로 재산세 세입 추계하여
2021년도 재산세와 부동산 교부세의 세입 차이가 438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운영으로 2021년도 순세계 잉여금 세입 차이를 171억 원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재산세 실제 부과액과 세입액 간의 차이가 큰 경우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세수축의 오차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며 김영건 의원님의 구정일에 대해서 복지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강남구의 슬로건인 그린 스마트 시티는 그린과 스마트의 합성어로 사람과 자연을 보호하라는 생명을 존중하며 누구나 편의를 누리고 행복을 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동행하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강남을 만들고자 합니다. 강남구는 부자 동네로 알려져 있지만 25개 자치구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12번째로 많고 임대주택 또한 3번째로 많아 양극화가 극심한 도시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강남복지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사업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민간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의장님께서도 개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제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등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부유층이 자발적으로 기부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노블레스 오브리주 문화를 만들어 강남구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요양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요양병원 수탁기관인 참여연과의 당초 위탁기간이 2014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인데 현재까지 참여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연에서 강남구를 상대로 2019년 5월 위탁협약의 기간 만료 통보 처분 취소 청구 및 2022년 7월 민간위탁 재계약 불가 통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현재까지 참여연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요양병원 관련 사무를 민간 위탁으로 수행할 것인지 구에서 직접 수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의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 영역이 시작되기 전 위탁협약의 기간 만료 통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당초 민간위탁 업무 추진이 전면 중단된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연과의 소송 건수와 소송 원인 및 소송 결과, 패소 원인에 대한 답변과 병원 운영 방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은 2016년 BTL 시설 운영 이행 청구 소송소, 2019년 요양병원 위소탁 기간 연장 통보 및 위탁 협약 기간 만료 통보 처분 취소에 관한 소, 2022년 민간위탁 재계약 불가 통지 처분 취소 청구소 등 총 3건으로 2건은 우리 구에서 패소를 했으며 1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BTL 시설 운영 이행 청구 소송은 협약서상 시설 운영비 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적 약정이 없음을 이유로 패소하였으며 요양병원 위스탁 기간 연장 통보 및 위탁 협약의 기간 만료 통보 처분 소송은
위탁협약의 기간 만료 통보 처분 사유에 대한 최종 합의사가 없어 패소를 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나 향후 소송 진행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속한 법적 분쟁 해결 및 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고령 사회 대비 노인 복지 관련 답변입니다. 강남구 현실에 맞는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도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25.94%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구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고보조 공익활동 참여가 상당히 낮습니다. 국고보조가 아닌 구비 100% 공익활동 사업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만 60세 이상 강남구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비 100% 공익활동 사업으로 생활영어 단어 지도사와 경로당 도우미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내년에 학교 급식 도우미로 전환하여 15개 일자리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남구의 낮은 기초연금 수급 현실에 맞게 구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강남구 거주 어르신들의 여건에 맞는 노인 일자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수준이 높고 전문직이 많은 강남구 어르신들에 맞는 노인 일자리 사업 발굴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동 독서지도와 방과후지도 사업 등 교육 수준이 높고 전문직이 많은 강남구 어르신들에 맞는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학력 어르신들의 경험을 활용한 생활영어 단어 지도사 사업을 구비 100%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공익활동이 줄고 사회서비스형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사회서비스형 사업 역량에 대해 강남구의 고학력, 고경력자 어르신들을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양센터와 데이케어 센터 운영에 대한 답변과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양재천 이남 지역의 노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우리 구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복지관에서 요양센터와 데이케어 센터를 함께 운영하여 왔으나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장기 요양기관으로서의 필요 규모 및 시설 기준을 엄격히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31일 노인복지법 시행령 31조에 노인 여가복지시설도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장기 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별도의 추가 공간 및 시설 확보 없이 운영 가능한 복지관에 기존대로 병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설치 시점보다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요양센터와 데이케어 센터가 병설되고 있는 복지관 및 복지센터의 경우 공간이 협소하여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증가하는 회원수에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강남군의 어르신들이 겪게 될 여가 활동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여 관내 노화가 심한 경로당 중에 규모가 큰 경로당을 권역별로 고르게 신축하여 시설 내에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실, 정보화교실, 다목적실 등을 복합화하여 사랑방 역할의 경로당뿐만 아니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강남구 관내 4개 권역에 순차적으로 어르신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 수요에 대한 충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규모가 있는 단독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건립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하여 건립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는 내년부터 중장기적으로 어르신 복합문화 공간을 권역별로 건립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양재천 이북에 3개의 노인복지관과 3개의 노인복지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반면 양재천 이남에는 노인복지관 및 센터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재천 이남 지역부터 내년 예산에 편성하여 연차적으로 어르신 복합문화 공간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모든 사업 추진 시 강남구 전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구정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뉴 디자인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회의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뉴 디자인 국장입니다. 김영권 의원님 일괄 질문 내용 중 뉴 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관광명소 개발 사업이 그린 스마트 도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 스마트 시티는 민선 8기 임시 슬로건으로 사용 중에 있고 그 구정 슬로건 하에 60여 개의 공약 사업과 20여 개의 주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글로벌 관광명소 개발 사업은 그 60여 개의 공약 사업들 중 하나이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메타버스 빌리지 구축이라는 어떤 스마트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런 것을 제외하고서는 우리 공약 사업들 중에는 직접적으로 그린 스마트 도시와 연관성이 있는 사업들도 있고 또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사업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강과 연결되는 탄천 합수부 등의 작은 요트 선착장 조성 사업이 관계기관인 서울시와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현대차 GBC 공공기여금 중 일부를 사용해서 탄천과 한강변 정비를 하고 또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경에 조성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 등 관계기관 검토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3년 상반기 중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2024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강과 연결되는 탄천 합수부를 보시면 상류 쪽으로는 낙차공이나 인도교 등의 설치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요트 선착장 조성이나 요트 진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그 하나그룹 컨소시엄 민간 사업자가 잠실 쪽 한강에만 요트 선착장 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여금이 많이 투입되는 잠실 그 국제교류복합지구 탄천과 한강 합수부 쪽에는 우리 강남구 방향으로도 요트 진입이나 작은 요트 선착장 조성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뉴 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 디자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주평입니다. 민선 8기 구정 운영 방향인 그린 스마트 도시 조성이 콤팩트 시티 조성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콤팩트 시티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와 비주거 기능이 결합된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고밀 복합 개발을 통해서 토지 이용 효율성과 환경 보존을 동시에 추구하는 도시 모델을 말합니다. 그리고 민선 8기에서 추진하는 강남현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30개의 역세권 주변에 이런 복합 개발을 통해서요, 직주 근접이 만약에 실현되면은 서울시 2040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보행 일상권 개념이 우리 강남구의 지하철역 주변에서 제대로 구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강남 구민은 누구나 보행 생활 반경 안에서 손쉽게 업무, 쇼핑, 여가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보다 더 편리하고 수월하게 마련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보행 중심의 일상생활 환경이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이렇게 되면 자동차 통행량이 당연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 발생이 저감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감소시키게 되고, 직주 근접 형태의 건축물 건축 시에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설치하고, 또 태양열, 지열, 또 중수도 사용 등의 그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의무화시키면 이산화탄소 발생 감소를 유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역세권 주변의 대형 건축물에는 공기 정화 시스템과 녹색 건물이 살아 숨쉬는 실내형 공기건지 건립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세먼지 등이 발생됐을 때 바깥 날씨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구민들께서 건물 내의 가칭 에어 그린존을 이용해서 생활에 친환경과 편의성을 갖춘 녹색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린 스마트 시티 정책의 소중한 결실인 이산화탄소 발생을 감축하여 최종적으로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사업이 강남형 역세권 활성화를 통한 컴팩트 시티를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린 스마트 도시 조성이 재건축 드림 지원 TF팀 구성 운영과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재건축 사업장에 행정적 지원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활기를 불어넣고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전문가와 공무원이 원팀을 이루어가지고 서울시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서 주택 정비 계획 수립 시 때부터 저희가 참여를 하는 신속 통합 기획을 추진하면은요, 재건축 드림 지원 TF팀을 구성해서 올해 중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택 정비 계획 수립 시에 한강변 등에 그 접한 아파트 단지는 그 한강변 녹지축을 연결하고 거기 거점 공원 등의 그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구룡산, 대모산, 양재천, 탄천 주변 등의 그 그린 네트워크와 연계하면은 재건축 후에 국민들께서는 거기에 건전한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서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녹색 그린벨트를 연결할 수 있는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런 계획들은 당연히 주민들과 상의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그 재건축 아파트 단지 수립 시에 그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분야 인증 제도를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설계 단계부터 아파트 단지의 시설 구성 요소에 친환경 요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기본 구상 시에 그 아파트 단지의 친환경 방향 설정에 대하여 전문가들과 그 자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그 주택단지 재건축에 신설되는 각종 공공재해는 그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기술뿐만 아니고 또 사업 시행자에게는 버려지는 그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기술인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적극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에는 그린 스마트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그 준공 후에 입주자분들께 그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2차적으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갖고 궁극적으로는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탄소 중립 정책 실행을 위한
공약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그 그린 스마트 시티 강남 조성에 더 좋은 정책과 제안을 적극 발굴해 갖고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공약 실행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보고를 마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영건 의원님으로부터 추가 질문 신청을 있었습니다. 김영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건 의원입니다. 오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민선 8기 방향성에 대한 답변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만의 그린 스마트 시티 구현 전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컴팩트 시티, 양극화 해소 등 개별 사업을 위해서 그린 스마트 시티라는 옷에 끼워 맞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강남 그린 스마트 시티의 세택부지 행정 복합 문화 조성 타운을 공약 사업으로 내걸었습니다. 구청장님, 네. 우리 세택부지가 서울시에서 우리 강남구와 등가 교환이 안 된다고 정식 공문이 작년 6월 24일 날 왔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작년에 했던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시하고 그 의견을 2번 조율하면서 지금 서울시가 그쪽 세탁부지 일대를 지금 그 소상공인들 전시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또 그쪽 일대에 지금 그 앞으로 그 설계 용역을 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오면서 저희하고 다시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작년 6월 24일에 서울시장은 오세훈, 금년도 서울시장도 오세훈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정책이 변한 것도 없고 시장이 변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 작년에 분명히 수용할 수 없다. 우리 강남구 현 청사와 등가 교환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공문으로 왔고 여기는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전문 시장으로 서울시에서 개발한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23일 불과 취임 50일 만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세택부지 복합문화타운 조성 등 여러 가지 그 양극화 해소 등을 걸었습니다. 해서 언론 보도에 냈습니다. 여기에 단 우리 내용은 우리 체육시설이 확충하기 위해서 구민 욕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황정 복합문화타운을 조성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대치동 세택부지와 현재 구청이 자리한 구의지와 등가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와 구청이 협의하겠다. 서울시, 시유지인 서울시에서 안 주겠다고 하는데
이걸 지금 우리 현재의 강남구청 청사를 버리고 여기에 자꾸 달라고 지금 해서 지금 현재는 답변이 내년도 서울시에서 세택부지 복합개발 기본계획안 구성을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용역을 주는 데에 우리 강남구 행정복합문화타운 조성을 같이 끼워 넣어달라 지금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이 팀에서 어떠한 접촉도 없고 그림만 그리고 있습니다. 뜬구름만 잡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해서 이것은 내년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설령 준다 한들 여기에 우리 강남구 청사 행정복합문화타운 조성이 가미가 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한 것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지금 임기가 3년 8개월 남았습니다. 행정복합문화타운 조성을 위해서 구청장의 임기는 계속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설령 복합개발 기본계획안 구성을 용역 발주하면은 내년에 발주합니다. 그러면 2년 8개월 남습니다. 언제 우리 강남구 행정복합문화타운 조성을 할 것인지 해서 본 의원은 현재 있는 강남구 청사에 작년까지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작년 9월에 강남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부결됐습니다. 그 부결된 사유는 설계 변경이나 세금 낭비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댔으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민선 7기가 아닌 민선 8기 구청장 때 시행을 하자는 뜻으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민선 8기 구청장께서는 세택 부지를 가지고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세와 지방세를 많이 납부한 우리 강남 구민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신청사 건립을 앞으로 세택 부지에 이렇게 기댄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절대 이 정책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강남 구민에게 이 현 청사에 새로운 청사를 문화와 행정이 복합된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어서 하루빨리 강남 구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지금 김영건 의원님 그 구민의 생각하는 것도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 강남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현 부지는 주거지이고 세택 부지는 서울시 소유의 토지지만 이것을 저희가 행정 문화 복합 타운을 만들어서 앞으로 강남의 행정 증가와 문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시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얻어서 그 행정 복합 타운이 진짜 강남다운 그런 시설로 해서 주민들의 그 서비스를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일단 서울시의 처음에는 부정적인 의견이었지만 두 번째는 같이 그러면 한번 해보자는 제안을 했고 일단 그쪽 의견도 수용 동의는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하고서 우리 강남 주민들에게 우리 의원님 같은 그런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세택부지의 문화타운이 조성이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소유자인 서울시에서 시장이 않겠다고 하는데 자꾸 우리 강남구 청사를 끼워달라고 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민선 8기 구청장은 거기에 매달리다가 임기가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고한 정책을 다시 제고하시고 앞으로 어서 빨리 매일 보시겠지만 우리 강남 구민들이 청사를 방문하면 가장 먼저 주차난입니다. 주차 전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서 빨리 우리 강남 구민들을 위해서 청사를 신속히 이렇게 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에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돌아가도 좋습니다. 이제껏 저의 구정 발언을 경청해 주신 강남 구민 및 우리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우리 강남 구정이 확고히 발전해서 국내 유일의 강남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의원들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며 저의 구정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